지금 이제 제일 그 눈앞에 있는 건 사실은 실적이고 실적을 바라보면서 미국 쪽에 이제 신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였는데 지난번에는 팔란티어였고 맞아요. 이번에는 수술 로봇 수술용 로봇계의 독점 회사 독점 인투이티브 회사. 서지컬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티커가 ISRG. ISRG고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고 저도 좀 예전에 봤던 기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중간중간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띄워가지고 설명을 좀 아, 드릴게요. 그럼요. 일단 자료를 한번 그 자료를 띄워주시면요. 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은 세워진 지는 좀 됐어요. 1995년도에 세워졌고 세계 최초이다 세계 최대의 수술용 로봇 기업이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 회사의 핵심적인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왼측 하단에 보이는 이 기계거든요. 다빈치. 다빈치입니다. 다빈치가 지금 최신은 이제 4세대가 정말 유명했고 5세대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예. 이 다빈치 기계로 정말 유명해진 회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혁신을 주고 있다. 근데 어떤 혁신을 주냐라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서 정말 더 잘 그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명에도 이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투이티브라는 게 직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서지컬이 수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간에서는 어떤 수술용 로봇이다 보니까 네. AI가 수술을 대신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의사들이 조금 더 수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를 제공하고 소모품을 제공해 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AI 회사는 아닌 거예요?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 그러니까 있는 피지컬 건데 AI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피지컬 AI를 볼 수는 있죠. 네. 볼 수는 있는데 뭐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형님이 얘기하는 뭐 5년 뒤에는 의사가 필요 없을 거야.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거랑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제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의사 없이 기계가 알아서 혼자 다 해준다. 혼자 다 한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 그 프로젝트 헤일 메일이 보신 분들은 아마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데 그 기계가 인간을 판단해서 전부 다 수술도 집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투이티브 무섭다. 서지컬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판단은 의사가 해야 된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술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예. 시야라든지 네. 뭐 손떨림 방지라든지 데이터 어떤 그 데이터 누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움을 주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손떨방이라고 하니까 약간 카메라에서도 손떨 있긴 맞습니다. 한데. 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인간의 생명윤리하고도 좀 직결된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예전에 봤거든요. 왜냐하면 판단을 인간이 해야지 맞아요. 그 문제가 나중에 되는 것들도 그렇죠. 명확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류애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술 보조기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 보조기구라고 생각하면 그 돈 되겠어?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수술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그러면 봐야 되고 성장률이 얼마나인지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캐파는 어느 정도예요? 시장 캐파는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고 네. 이게 딱 그 말씀을 드려요. 일단 수술용 로봇 하는 회사들이 사실 많이 몇 개 없어요. 정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가장 처음에 그 시장에 진출한 회사가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 여기가 거의 80% 정도 독점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존슨앤존슨이나 휴고나 뭐 메드트로닉스나 J&J도 해요? 존슨앤존슨 하는데 사실 거기는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침투율로만 봤을 때 주변에서도 그래도 한국은 되게 선진화된 면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 요새 뭐 어른분들 가시면은 다빈치 수술로 많이들 시켜 드리세요. 삼성 서울병원도 되고 연대 세브란스도 되고 주요 대학병원들은 다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써요? 그러면 지금 이거? 씁니다.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막 몇 만 례 이상 수술한 경우도 있고 예. 실제로 모 병원에 갔을 때 복강경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로봇 수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비용이 근데 한 3-4배 정도 비싼 건 있어요. 얘가 더 비싸. 로봇 수술이 훨씬 더 비싸요. 이게 보험이 안 돼가지고 훨씬 더 비싼데 회복 속도라든지 어떤 그 정밀도라든지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로봇 수술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추세입니다. 우리 저기 지금 채팅창에 백두환님께서 다빈치로 수술 받아봤는데 비싸. 비싸요. 어. 그리고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일반 수술 한 1, 200 할 거 다빈치로 하기는 한 850, 900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하고 싶어도 좀 그렇긴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다빈치 기계 자체가 한 대가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대략? 한 2, 30억? 맞아요. 2, 3 딱. 진짜 몰랐어요. 딱 맞죠. 이건 제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 빨리 맞아요. 로또 물어봐요 이럴 때. 8 이번 주 8 하나 왔어 8. 한 대 2, 30억 정도 하고 예. 소모품을 바꾸는데 한번 10번 쓰고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내구성이 10번밖에 안 돼요? 보통은 다 10번이에요. 근데 10번인데 바꿀 때마다 한 3, 400 이상 나가요.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일단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독점이고 시장 침투율도 글로벌적으로 전체 100을 봤을 때 로봇 그 수술 시장이 침투하고 있는 건 한 5에서 한 7%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아직 사람들이 인간 의사에게 수술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로봇 수술 다빈치로 받는 거는 굉장히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침투율이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만 간다고 해도 시장 사이즈가 지금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진 어떤 성장 잠재력이라거나 그리고 다른 회사, 다른 어떤 경쟁사들이 침범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 혜자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로만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제 사진을 몇 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용 로봇 그 기계랑 실제로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왼쪽 상단부터 해서 이게 실제로 다빈치의 로봇 팔이에요. 이게 3개의 이제 그 팔이 있고 하나의 현미경이 있는데 이 다빈치 기계를 의사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앉아서 수술합니다. 콘솔이 이 의사가 그 환자가 있으면 환자 위에는 그 다빈치 기계가 있는 거고 그걸 통제하는 거는 옆에 그 콘솔 통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 의사가 이 팔을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팔 중에 하나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집게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현미경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보다 다빈치 5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배 정도 밝습니다. 20배 정도 밝고 줌인 줌아웃도 전부 다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몸에 사실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내거든요. 무섭지. 그럼 내는데 냈을 때 그 로봇 팔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뭐 사람 손으로 움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분들도 너무 훌륭하게 수술을 잘 해주시겠지만 뭐 5cm를 움직여야 된다 혹은 난 정말 이때는 0.5cm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물론 판단의 어떤 힘듦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뭐 정말 오래 걸린 수술 같은 경우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하는 수술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어쩔 수 없이 피로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로 하게 되면은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나는 5cm만 움직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딱 5cm만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내가 만약에 10cm를 움직이는데 너는 10분의 1만 따라와 그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교함 자체가 인간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노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그 정교함은 사실 기계를 못 따라가죠. 그쵸. 그리고 가장 명확한 사진이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포도예요. 이게 포도 한 알이거든요. 이게 포도예요? 한 알. 사과가 아니고 포도입니다. 포도 한 알을 정말 껍질 뭐 0. 몇 미리까지 벗겨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얘한테 내 피지 좀 정리해달라 그러면 잘해주겠다. 그래서 보통 그 수술을 할 때 약간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수술하다가 옆에 혈관을 잘못 건드린다거나 이런 손떨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다빈치 로봇 수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의사도 사실 편하고 로봇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교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명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고 다빈치는 어떻게 돈 버냐라고 했을 때 기계 팔고 기계 팔았을 때 나오게 된 소모품을 다 파는데 이게 아이폰의 매출 구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아이폰도 팔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매출이 계속 생기잖아요. 뭐 iOS 업데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에어팟도 있고 배터리 여러 연결되고, 가지 뭐 나중에 그 기타 플러스 알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빈치 기계를 팔고 그 안에서 들어간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파는데 그 다빈치 기계가 글로벌적으로 깔린 게 어제 실적 발표한 때 기준 보면 한 글로벌적으로 한 11,050대 정도가 되거든요. 많죠. 11,000대가 좀 넘어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인데 정말 몇십만 대 있는 건 아니고 한 11,000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계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구조인 건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전체 매출에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출에서 발생하는 이 시스템 매출, 이게 하드웨어 매출이 한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80%가 반복 매출이에요. 아, 뭐 소모품 갈거나 소모품 갈거나 OS 갈아주거나. OS 갈아주거나 유지 보수해주거나. 근데 그 매출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전체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되게 방어력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적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선생님, 근데 때문에. 방어력이 높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재미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더럽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이거를 아는 종목이어서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뭔가 네. 이렇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빵빵 올라가는 걸 찾는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샀으면은 다른 거 대비해 갖고 떨어지진 않아야 되는데 얘가 다른 거 대비해서 막 빵빵 가는 느낌은 별로 없다라는 거는 제 착각일까요? 그게 뭐 차트로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게 많이 없었어요. 뭐 실적 발표할 때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한 20%씩 가는 거 말고는 이제 조금 완만하게 오르는 면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저는 포트에는 뭐 약간 방어주 성격으로는 이런 약간 든든한 국밥 같은 종목들은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막 맨날 애플이나 뭐 이런 애들. 그죠. 맨날 오클로나 뭐 니스케일 바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 걔들은 뭐 요 지난주만 해도 요번 주랑 그죠. 그런 거나 뭐 갑자기 오라클 같은 코인베이스 넣거나 막 코인베이스나 뭐 그런 거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재미있을 때는 뭐 그러니까 해지 목적으로는 그 사실 뭐 국내 투자는 잘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 해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잘 때는 대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대응도 안 되고 하니까 물론 주간 거래가 되긴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목해 볼 기업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업사이드가 그래도 좀 크다고 보여지는 게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띄워주시면요. 예. 그 수술할 수 있는 분야가 FDA 승인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의사가 했어야 되는 영역인 건데 이거를 FDA가 너 이것도 해봐,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가능한 그 수술이 가능한 그 영역 중에는 이제 일반 외과는 거의 다 가능하다. 암 종류는 다 되는구나. 암 종류, 뭐 네. 담낭 절제술. 보통 근데 자르는 거네요. 보통 자르거나 네. 외과 수술 외과 위주로 위주로. 있어요. 왜냐면 디테일이 좀 맞아요. 필요하니까. 보통 외과 수술 위주로 있고 예. 그래서 뭐 비뇨기과도 다 가능하고 이제는 산부인과도 승인이 나서 산부인과도 가능하고 예.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최근에 승인 난 게 이제 심장 수술까지 가능하거든요. 심장 수술까지 가능하고 뭐 내장 수술, 웬만한 외과 수술에다가 지금 다른 정교한 수술들이 다 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FDA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를 도와주는 완벽한 아이언맨 슈트를 제공을 해주는 게 이 회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이 다빈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있는 와중에 있는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 있다라는 면에서는 좀 주목해볼 이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게 말씀드린 이 종목 사라 팔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트렌드도 있고 피지컬 AI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비슷한 섹터들이 있으면 앞으로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건데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럼 캐파가 늘어날 수 있고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는 혹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을 찾을 때 얘가 대표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샘플이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국에 고객사예요. 누가 사줄 거냐라고 했을 때 한 대당 2-30억이고 리스한다고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결국에는 대형 병원에 사줘야 돼요. 자금력 있는 대형 병원에 사줘야 되고 의료계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실제 고객층이다 보니까 거기서 사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문화를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영업도 많이 해야 되는 돈인데. 맞아요. 네. 근데 이미 이게-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제가 이거 하시는 분 어, 들어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다빈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계속 공고해질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되게 좋은 선순환 구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의사로 가정을 했을 때 네. 의사가 이제 다빈치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써요. 네. 그 논문을 쓰고 다른 의사들이 그 논문을 보고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또 수술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 비뇨기과 쪽으로도 한번 수술해 볼래라고 네. 수술하고 또 논문을 써요. 이 논문 쌓인 게 거의 45,000편 이상이 넘거든요. 예. 이게 압도적이에요. 이 논문 편이 이것도 사실 다빈치 매출 그 어떤 설치 추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매출도 우상향을 하는데 이 논문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고 그런다. 있는데 이게 사실 가장 큰 경제적 해자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환자의 안전이 달린 거다 보니까 검증이 된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존슨앤존슨의 오타바라든지 휴고의 뭐 메디트로닉스나 뭐 이런 경쟁사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퍼런스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사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경제적 해자는 지금 뭐 경쟁 뭐 중국 업체가 좀 난립을 한다 그리고 뭐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재미없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뭐 의료계 문화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됐다라고는 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해자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졌지 이게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의 느낌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합니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그치. 거니.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예. 뭐 집도 있는 의사가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행하는 그 실행하는 것들은 이제 얘네가 예,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겠죠. 그리고 확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잘 살리고 잘 낫게 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맞아요. 그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진들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채팅창 역시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다빈치 안경이랑 다빈치는 가수가 아니라요. 다 비치예요. 비치 다빈치. 예. 네, 그 전혀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 친구들은 아이고 생각나는 게 이거라고 재밌는 또 댓글이 와가지고 양시장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네. 웃어도 돼요.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로봇 제품 중에서 다비치 다비치요. 인디 서지컬의 이 다빈치 로봇이잖아요. 네. 얘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주력하고 있는 얘들도 그런 제품. 왜냐면 궁금한 게 흉부도 되고 뭐도 되고 모두 담낭도 되고 그러면 모양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고 거의 다 위에 팔 4개 있고 예. 콘솔이 하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1세대부터 한 3세대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가 네. 4세대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신제품은 2024년도에 나온 다빈치 5거든요. 네. 이게 가장 그 유명한데 네. 이게 모양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4세대 때 보통은 이제 한 로봇팔이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구멍을 인간의 몸에 구멍 한 1cm 정도 되는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미용의 목적도 있고 그렇게 정말 큰 수술이 아니면은 예. 다빈치 SP라고 해서 싱글 포트 기계가 있어요. 싱글 포트. 이거는 구멍을 하나 뚫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오. 보통 배꼽 아래에 뚫거든요. 예. 그래서 배꼽 아래에다가 아까 보여드린 로봇팔 3개가 들어가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하고 그 안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수술이 끝났을 때도 예. 흉터가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 속도도 빠르고 치유 속도도 빠르고 퇴원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팔이 하나인 거랑 뭐 4개인 거 뭐 요 정도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걔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네. 해당 2-30억이니까. 그렇죠. 근데 세긴 세다 가격이. 가격이 세고 그리고 소모품 비용도 사실 세요. 분기에 50대 팔면은 그러면은 매출이 바로 100억. 50대 팔면 그쵸. 1000억인가? 1000억이죠. 1000억 뜨네요. 네. 매출이. 그쵸. 근데 이게 회사가 크니까 그쵸. 시총이 크니까 1000억 팔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보통 분기에 한 430대 이번 1분기 때 한 430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전체 매출 한 뭐 1할, 2할 정도만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계속 뭐 주기별로 계속 청구가 되는 그 소모품이 사실 예. 압도적인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어. 그게 가장 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높은 비용을 하더라도 그거를 감당할 그 환자들의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되게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예. 아까 건강보험 얘기 드렸었는데 건보료.
물론 이제 국가별로 어떤 병원에 대한 의료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건강보험만 따졌을 때 로봇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일부 보험이 가능하고 일부. 한국은 보험이 미적용돼요. 근데 네. 분야별로 보험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뭐 전립선 암 절제술, 뭐 신장암, 위암, 직장암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암 수술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네. 굳이 이제 정책 당국에서 그러는 거죠. 아, 이걸 굳이 로봇 수술로 해야 돼? 이거를 굳이 우리 재정을 투입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 좀 애매한데요?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럼 그거는 이제 그 비급여로 해줄게 라고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책 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너네 로봇 수술만의 명확한 장점이 있는지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저렴한 수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예.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기존 수술 대비해선 3배에서 4배 정도 비싼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걸 수술하게 되면 사람들이 합병증도 없고 삶의 질도 훨씬 더 나아지고 수술 후에 조금 더 빨리 퇴원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료 서비스가 더 만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적용이 되어가는 조금씩이라도. 추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올라갈 룸은 많이 있고 떨어질 룸은 적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보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고령화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 약간 이게 저기 그렇죠. 고령화 관련주로도 맞아요. 의료 가운데서도 네. 단순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다 섹터가 나뉘잖아요. 맞아요.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것도 약간 바이오 AI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 헬스케어 바이오까지는 쪽이죠. 헬스케어 AI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고령화 이슈로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보나요? 저도 되게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너무 잘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최소 침습 수술 기반이거든요. 상처를 덜 내서 합병증도 줄이고 효과도 내면서 회복도 사람들이 빠르고. 회복을 빨리 해서 일상생활 돌아갈 수 있게 맞아요.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결국에는 3, 40대는 로봇 수술 잘 안 받아요. 몸이 건강하니까. 50대 이후부터가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래 보시면은 이게 2024년부터 2054년도까지 65세 이상 인구 추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거의 세계 고령 인구 추이가 65세 이상인데 기준이 25년도에 한 8억 명 정도 됐는데 2030년도에 12억 명, 그리고 2050년도에 17억 명 정도가 추산이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 고령 속도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이 되면 될수록 이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는 추세적으로 높아질 요인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고령화 추이에서는 봐야 되긴 해요, 이런 것. 맞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뭐 다들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서울로 오잖아요. 물론 이제 안 가시는 게 뭐 안 가신다고 표현하지 좀 그렇고 의사가 좀 열악하니까 환경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에다 이런 걸 막 넣어줘야 돼. 그 동네만 그렇죠. 보험을 좀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은 찾아서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아직 그 명확하게 승인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의사가 옆에서 조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만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원격 의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에 의사가 있고 뭐 이제 그 뭐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 기계만 놔둔 다음에 오히려 원격으로 그것도 수술을 가능해요? 지금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네, 그것도 일단 논의 중이라고는 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네요, 커피콩님. 재밌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오늘 당장 뭘 사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얘도 쳐다봤는데 얘 언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사고 파는 거는 각자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보니까 암 수술 하신 분들도 이렇게 쭉 다빈치로 했다라고 말씀들이 나오고 맞아요. 많이들 저 어머니도 얼마 전에 아프셨는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엄마 이걸로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보통 근데 대학병원 가면은 이게 보통 두 가지 옵션을 주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가 이거는 좋은데 비쌉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는데 뭐 이건 선택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의사 아니시잖아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여기서 의사인가요? 이분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 제가 아닌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대중화돼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일단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 웬만한 대학병원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네, 그리고 뭐 가톨릭 성모병원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웬만한 병원들 세브란스 있잖아요. 세브 다 돼요. 예, 다 돼요. 거의 다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막 몇백 대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대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로봇 수술이 필요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권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웬만한 병원에 가면은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딱 의사분이 판단하시기에 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술하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예 말씀도 안 꺼내시고 예. 웬만큼 큰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수술에 대한 선택지도 충분히 한국에는 있다. 그리고 한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IT 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국가잖아요. 그리고 뭐 의료도 선진국이죠. 의료도 예. 선진국이고 그래서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 정말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댓글창에서도 뭐 다빈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우신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공부 진짜 더 하시고 항상 예, 지금 누르기 전에 항상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됐을 맞습니다. 때는 또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요즘에 장이 그렇다 음.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환자들 반응도 괜찮겠어요. 환자들 반응 너무 괜찮죠. 비싼 거 빼고. 비싼 거 빼고 다 예. 괜찮습니다. 실비 되나? 안 돼. 실비가 이 다빈치가 너무 유행하니까 네. 이게 되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안 되고 예.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네. 괜히 또 아닌데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예전에 가입했던 거는 거의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 기업의 가치가 이제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추정치가 있고 가이던스가 좋아야지 뭐 엔비디아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한창 올라갈 때처럼. 그렇죠. 그 뭐 지금 샌디스크 그렇게 올라간 것도 가이던스 좋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돼요? 지금 실적 추정치나 아니면 지금 가치의 추정은 어때요? 지금하고 미래하고 볼 때. 가치의 추정은 이게 뭐 샌디스크나 엔비디아처럼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몇백 프로 이런 거 아니죠? 몇백 프로 이것까지는 사실 안 돼요. 네. 사실 안 되고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결국에 수술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얼마나 팔리고. 예. 네, 수술 성장이 연 평균 한 17에서 한 20% 정도가 꾸준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완만하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몇백 조가 갑자기 그 미래 가치가 현재로 땡겨오거나 이러기보다는 완만하게 수술 건수가 누적이 되고 네. 경제적인 해자가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주가는 반응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지금 향방은? 주가 향방은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어제죠. 네,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도 근데 그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다만 뭐 중국 쪽에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일본 쪽에서도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뭐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보합권이 약간 빠지면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적인 회사의 문화나 산업의 문화를 봤을 때는 경제적 해자가 깨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주가는 지금이 사실 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460불, 470불 정도 수준인데 단가가 비싼데 미국 주당 주식은 비싸요. 만 원만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소수점으로 소수점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일단 그 매입을 해보시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 S&P 500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 러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나스닥이 들어가 나스닥 있는 걸로 들어가 알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S&P 500으로 아직 편입은 그거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그렇게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언더예요. 한 7, 80조 정도 됩니다. 이제. 큰데. 근데 미국 가면 그렇게 큰 거 아니죠? 미국 가면은 트릴리언 달러 이상 되니까 미국 대비해서는 막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70조면은 현대중공업 정도인데. 그렇죠. 예, 초대형주의 거의 반열에 올라가는 맞아요. 수준인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예. 때는 막 엄청나게 큰 뭐 일라일리 대비해서도 사실 작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작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다 했어요. 예, 마칠 시간이고 또 타이트하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투자의 그런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가져가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다른 투자 또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VIP PB
센터의 도현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